네. 대표값과 산포도가 있는데 대표값이란 말은 대표하는 값이에요. 거기라서 뭐냐 그러면 자료 전체의 중심 경향이나 특징을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값을 대표값이라고 한다. 어떤 자료들이 있어요. 그거를 대표하는 값들을 말하는데 대표값으로는 주로 뭐 평균, 그 다음에 중앙값, 최빈값이 있는데 정의가 이래요. 평균을 우리가 제일 많이 써요. 대표값으로. 전체 별량의 총합을 별량의 개수로 나눈 값을 평균이라 그래요. 전체 합에서 별량의 개수. 자기 점수 평균 구하는 거 똑같아요. 전체 점수 합에다가 과목으로 나누는 거. 그 다음에 아니면 한 반 수학 평균을 내는 거 똑같아요. 애들 점수 다 합쳐서 전체 인원으로 나누는 거예요. 이런 경우 평균이 대표값으로 가장 많이 사용돼요. 주어진 자료에 극단적으로 크거나 작은 값이 존재하면 대표값으로 적당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거냐 그러면 일반은 10점짜리 애들이 절반이고 90점짜리 애들이 절반이에요. 일반은 10점 5명 있고 90점 5명 있어요. 평균 구하면 얼마 나와요? 50점 나올 거예요. 맞죠? 근데 A반, B반은 50점만 있어요. 10명. 그럼 B반의 평균은 얼마예요? 50점이에요. A반의 평균도 50점이에요. 그럼 A반하고 B반하고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럼 A반은 완전히 10점, 90점 있고 B반은 다 몰려있다. 이렇게. 이럴 때는 평균을 쓰지 않아요. 주로. 이럴 때는 평균을 쓰는 그렇게 좋지 않아요. 중앙값이 뭐냐면 별량을 작은 것부터 크기 순으로 했다 중간에 위치한 거. 뭐냐면은 이렇게 하면 딱 가운데 얘에 있는 거를 중앙값이라고 해요. 근데 홀수일 때는 딱 가운데가 하나가 나오는데 짝수일 수도 있잖아요. 짝수일 때는 여기 딱 그거의 중간을 중앙값이라고 그래요. 짝수일 때는. 홀수계면 중앙에 하나의 값을 중앙값이라 하고 짝수이면 두 값의 평균을 중앙값으로 합니다. 극단적인 경우에 중앙값이 평균값보다 자료 전체의 특징을 더 잘 나타낸다고 할 수도 있어요. 최빈값은 가장 많이 나오는 값을 최빈값이라고 그래요. 우리 올림픽 같은 거 점수 내면요. 제일 낮은 점수하고 제일 높은 점수는 제외하고 나머지 애들하고 평균을 내거든요. 이제 평균을 낼 때. 올림픽 같은 경우 그래요. 이런데도 바로 가장 많이 되는 최빈값, 그 값을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많이 나온 값을.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10점, 100점, 그 다음에 2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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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점이에요. 그럼 10점을 할까요? 100점을 할까요? 그죠? 이거 없애고 가장 많이 넣은 20점으로 하는 게 낫겠죠? 만약에 이 점수를 평균을 낸다고 쳐요. 평균을 냈는데 평균 한 40이나 50이 나온다 쳐요. 그럼 이 자료를 대표하는 값이 40점이에요. 맞아요? 40점이라 하기에는 좀 곤란하죠. 그죠? 그럴 때 바로 이런 경우 최빈값일 때 할 수 있다 이런 거예요. 이제 대표값의 성질을 그냥 이런 게 있다. 평균 또는 중앙값, 최빈값. 뭐가 정확하다고는 할 수는 없어요. 자료에 따라서 다른데. 그 다음에 산포도라는 게 있어요. 산포도가요, 지금 처음 나오기 시작해요. 지금 얘가요, 왜 아까도 말했듯이 10점, 90점, 10점, 90점인 반과 50점인 반이 다르다는 건 알 수 있어요. 그죠? 근데 뭐가 다른지가 문제예요. 한번 해보니까 우리가 편차라는 게 이제 나오는데, 편차는 각 별량에서 평균을 뺀 값이 편차예요. 응?
편차는 별량에서 평균을 뺀 게 편차예요. 별량 빼기 평균. 그래서 편차는 각각의 값이 평균하고 연관이 있어요. 나올 거예요. 그리고 편차의 항상 총합은 항상 뭐냐면은 0이 나오게 돼 있어요. 어떠냐면요. 평균이 여기 10이고요. 여기 30이에요. 그러면 평균이 20이었다고 쳐요. 그럼 여기 편차는 봐요. 이 값에서 평균을 빼니까 이게 마이너스 10이에요. 이 값에서 평균을 빼니까 여기 10이에요. 두 개 합치면 0이 나오게 되겠죠. 항상 편차는 0이 나오겠어요. 별량이 평균보다 크면 편차는 양수, 평균보다 작으면 편차는 음수. 별량이 10이 평균보다 작으니까 마이너스, 평균보다 크니까 플러스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럼 편차의 절대값이 클수록 별량은 평균에서 멀리가 있다. 당연하죠. 멀리가 있어야 편차가 커지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편차라는 말을 설명을 해놨고요.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게 산포도인데, 산포도는 자료가 대표값을 중심으로 얼마 흩어져 있는, 퍼져 있다는 말이거든요. 퍼져 있는 정도를 산포도라 그래요. 하나의 숫자로 나타내는 값인데, 산포도가 크면은 말 그대로 쌀을 던진다고 생각해요. 쌀을 던지는데 가운데서 가만히 손을 폈을 때 하고 쌀을 집어 던졌을 때, 땅바닥으로 힘껏 딱 던졌을 때 퍼져 있는 정도가 다르겠죠? 그냥 놨을 때는 가운데 많이 모여 있겠죠? 집어 던지면 많이 퍼져 있겠죠? 많이 퍼져 있으면 산포도가 크다라 그래요. 퍼져 있는 정도가 크다. 작으면 산포도가 가운데 밀집돼 있다. 산포도가 작다라 그래요. 산포도. 근데 그걸 어떻게 알 거냐 이거예요. 어떻게 알 거냐 그러니까 편차라는 개념을 방금 설명했죠. 평균에서 그 별량에서 평균 뺀 값이에요. 음수가 나올 수 있어요. 양수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예요? 편차의 합은 항상 뭐? 0이에요. 그러면 아까 같이 10점, 90점 또는 50점 반 다르잖아요. A반 B반. 편차의 합은 둘 다 0이에요. 차이점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맞죠? 그래서 왜냐면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값이 계산이 돼버리니까 0으로 떨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산포도를 측정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한 게 뭐냐면은 편차 떨어져 있는 정도를 음수 부분을 양수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음수를 양수로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제곱을 해주면 돼요.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10을 제곱하면 얼마가 되죠? 100이 되죠. 플러스 10을 제곱하면 100이 되죠. 그래서 분산, 편차의 제곱의 합을 별량으로 나눈 값을 분산이라고 그랬어요. 분산. 왜냐면 퍼져 있는 편차만 합하니까 안 돼서 퍼져 있는 정도를 제곱을 해서 전체 개수로 나눠버리자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10, 마이너스 10과 10이 있잖아요. 제곱을 하니까 100이 되고 더하기 100이 되는 거죠. 2로 나누니까 퍼져 있는 거의 제곱이 바로 100이 된다는 거. 분산이 100이라는 걸 우리가 구할 수 있어요. 그죠? 100이라는 거. 근데 분명히 여기서 가운데 22에서부터 마이너스 10 플러스 10 해가지고 10이랑 30이잖아요. 퍼져 있는 거 어느 정도 퍼져 있어요? 10이 퍼져 있잖아요. 맞죠? 10이 퍼져 있지만 분산은 얼마나 나왔어요? 100으로 나왔죠. 왜 그럴까요? 제곱을 해버리기 때문에 제곱으로 커져 버렸다는 거죠. 너무 크다 이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이게 산포도라는 자료로 쓰기에는 너무 크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곱을 원래대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루트를 씌운대요. 맞죠? 제곱근. 그래서 루트를 씌웠어요. 그래서 이 말을 편차인데 약간 표준형으로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이름을 표준편차라고 붙였어요. 분산은 너무 크다 이거야. 퍼져 있는 게 아까 마이너스 10 플러스 10 한 10 정도 퍼져 있는 거잖아요. 맞죠? 이렇게 해서 계산했더니 결국은 루트 100은 10이 되잖아요. 그죠? 바로 우리가 쓸 수 있는 값이 데이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름을 표준편차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처음에 산포도는 퍼져 있는 걸 알아야 된다. 편차는 그 별량에서 평균을 뺀 값이야. 편차의 합은 0이고요. 분산은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에요. 엄청 중요해요. 편차의 제곱의 합에 요거를 별량으로 나눈 값이 평균이에요. 고등학교 때도 계속 나오거든요. 이게 편차 제곱의 평균이라고 외워두면 좋아요. 그 다음에 표준 편차는
분산을 한 거를 루트를 씌운 거예요. 네. 별 내용 없는데 설명 되게 많이 하죠? 왜냐면 이게 나중에 고등부 가가지고 제대로 막 설명하고 나오거든요. 근데 별 내용의 차이가 없어서 열심히 설명을 하는 거예요. 설명 다 됐고요. 뒤에는 정말 별로 없어요. 이제 자료 전체의, 그리고 이거 문제 풀 때 되게 어려워요. 방금은 되게 내용 쉬웠잖아요. 문제 풀면 분산을 구하라, 표준 편차를 구하라 그러면 내용이 엄청 길어져요. 근데 확실하게 이게 개념을 알고 있어야 돼요. 자료 전체의 중심 경향이나 특징을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값을 뭐라 한다? 대표값이라고. 되겠어요? 대표값에는 여러 가지 있는데 가장 많이 쓰는 게 뭐? 평균을 제일 많이 쓰고. 평균은 별량의 뭐를? 총합을 별량의 개수로 나눈 것입니다. 평균은 극단적인 값이 있는 자료의 대표값으로는 적절하지 않다. 자료가 1, 3, 3, 5, 7, 7일 때 별량의 개수는 하나, 둘, 셋, 넷, 다, 6개. 이제 평균 구하라 그랬습니다. 평균은 못 구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래도 중학생쯤 되면 자기 점수 평균도 내보고 애들 평균도 보고 그러기 때문에 3, 5, 7의 평균 다 합치니까 8에다 15예요. 맞죠? 15를 3으로 하니까 평균 5라는 걸 알 수 있죠. 2, 4, 6, 8 평균 10, 10, 20이에요. 20을 4로 내야 평균 5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요거 하니까 20, 그 다음 요거 그러니까 13하고 12하고 하니까 25, 45가 나오죠? 45를 5로 나누면 평균 9가 되면 알 수 있죠. 평균 이렇게 구하면 되고요. 10, 11, 18, 5, 36 다 더해서 나눠주면 됩니다. 요거 두 개 하니까 21이고요. 요거 하니까 23, 요거 두 개 하니까 59고요. 요거 두 개 하니까 80이 나오네요. 80을 5로 나누면 16이 되네요. 되겠죠? 그 다음에 요거도 하니까 6, 12, 그 다음에 요거 12, 그 다음에 10, 16, 24하고 26을 합치니까 50이 나오네요. 그렇죠? 10개니까 나누기 10을 하니까 5가 나오고요. 되겠죠? 그 다음에 요거 합치니까 13.4가 나오고요. 요거 합치니까 10.2가 나오네요. 그래서 23.6이네요. 나누기 4를 하면 4, 5, 20 3.6.9, 49, 3.6, 5.9가 평균이 됨을 알 수가 있어요. 평균이 6일 때 x의 값을 구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요거 10이고 19 플러스 x를 4로 나눴더니 6이라는 말이죠. 넘어가니까 19 플러스 x는 24, x는 5가 되겠죠. 되나요? 잠깐. 별량을 작은 것부터 크기 순으로 나열한 중앙에 위치한 값을 뭐라 한다? 중앙값이라고 해요. 극단적인 것, 평균보다 대표값으로 더 적절한 것은 중앙값이라고 할 수 있어요. 별량 중에 가장 많이 나타나는 값을 최빈값이라고 합니다. 자료값이 모두 다르면 최빈값은 어떻게 하겠어요?
잠깐만요. 다음 290 1, 4, 3, 5, 6, 3, 2 별량 작은 것부터 1, 2, 3, 4 이거 3 2번 4, 5, 6이네요. 맞죠? 그러면 1, 2, 3, 3, 4, 5, 6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 놓고 한 개씩 날려요. 순서대로. 얘가 바로 중앙값이 되고요. 되겠죠? 최빈값은 뭐예요? 3이 두 번 나왔으니까 3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도 1, 1, 2, 1, 2, 2, 3, 4예요. 그러면 이거 날리고 요거 중간 2죠? 그죠? 그래서 중앙값은 2예요. 중앙값은 세제니까 2. 그 다음에 뭐가 제일 많이 나왔냐면 1과 2가 두 번씩 나왔으므로 최빈값은 1과 2가 됩니다. 자료의 개수가 홀수일 때 중앙값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2, 그 다음에 5, 6, 17, 20 얘가 되겠죠? 여기 1, 2, 9, 9 이거 없어지고 이거 없어지니까 중앙값은 2가 되겠죠? 여기 1, 5, 4, 2, 2, 4 2, 4, 0, 3, 2, 5, 4, 2, 4 중앙값 가운데가 되겠죠. 중앙값은 대표값으로 썩 큰 의미가 있지는 않을 것 같죠? 맞죠? 가운데에 있다는 것밖에 의미가 없으니까 그죠? 그 자료에 이 다음 자료의 중앙값 5, 7, 11, 16 요거 두 개의 중간 18의 반이니까 9가 됩니다. 다음 자료에 최빈값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제일 많이 나오는 거 이거 한 번, 두 번, 세 번 나왔죠? 170은 한 번, 180도 한 번, 176도 한 번, 172 세 번, 175 한 번. 그래서 최빈값은 172. 다음 아이고 자료가 대표값 주위에 흩어져 있는 정도를 하나의 숫자로 숫자로 나타낸 값을 뭐라고 합니까? 산포도라고 합니다. 산포도가 크면 자료들로 멀리 떨어지고요. 별량에서 평균을 뺀 값을 뭐라 하냐면 편차라고 해요. 편차가 크다란 말 들어봤어요? 어디에 들어봤어요? 편차. 점수 편차가 크다. 맞아요. 편차는 항상 별량에서 평균을 뺀 거예요. 별량에서 평균이에요. 편차는. 편차의 총합은 항상 0이 나오게 되어 있고요. 편차가 0보다 크면 그 별량은 편차가 0보다 커요. 별량에서 평균을 뺀 게 0보다 크냐 평균보다 크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편차가 0보다 작으면 작다겠죠.
표를 완성하시오 그랬습니다. 별량 편차가 여기 5라 그랬고 여기 마이너스 5라 그랬다. 이거 세 개의 평균이 얼마냐면 10이죠? 평균이 10이에요. 10에서 10 빼면 0이고요. 15에서 10 빼면 5고요. 5에서 10 빼면 마이너스 5가 되는 거예요. 되겠어요? 여기서 5, 19, 10이니까 5, 9, 10이니까 24네요. 평균 8이죠? 평균 8이에요. 평균. 그럼 5에서 8 빼면 마이너스 3이고요. 맞죠? 9에서 8 빼면 1이 되는 거죠. 되겠죠? 편차 구하기 있어요. 다음 표에서 A의 값을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별량을 다 합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20, 15, 30에 45, 13. 45에다가 25를 더하면 70이 나오겠네요. 맞죠? 70이니까 평균 5로 나오면 14가 평균이 되겠네요. 그래서 A는 20 빼기 14니까 6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자료의 평균이 50일 때 ABC의 값을 구하라 그랬네요. 그럼 우리가 평균이 50이니까 별량에서 평균을 뺐는데 마이너스 10이니까 여기는 40임을 알 수 있고요. 별량에서 50을 뺐는데 그러니까 62임을 알 수 있죠. 그죠? 그럼 여기서 이걸 뺐는데 오니까 65가 되고요. 여기서 이걸 뺐는데 이거니까 42가 됨을 알 수 있어요.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A 값을 이제 구하려면은 얘네들 5개의 평균이 50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요거 하니까 105, 요거 하니까 104, 그러면 209잖아요. 맞죠? 50이 되려면 250이 돼야 되잖아요. 여기는 별량이 41이 되고요. 편차는 마이너스 9가 되죠. 이렇게 해도 되고요. 아니면 얘네들 다 합치면 편차 0이어야 돼요. 27에다가 요거 하면 빼기 18이에요. 맞죠? 그래서 0이 되려면 마이너스 9죠. 그래서 50에서 41에서 해도 됩니다. 어떻게 하든 다 구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네. 이제 엄청 중요한 거. 여기는 아까 내용에서 조금만 추가할게요. 분산. 다른 거는 없고 편차의 제곱의 평균, 이 말이 제일 중요합니다. 고등학교 때도 나오니까요. 꼭 외워주면 좋아요. 분산은 편차의 제곱을 총합하고요. 별량의 개수를 나누면 돼요. 분산은 단위가 없어요. 퍼져 있는 정도다 보니까 단위가 없어요. 다른 거는 다 됐고요. 이제 한번 해볼게요. 편차의 제곱의 평균을 뭐라 한다? 분산이라 합니다. 편차의 제곱의 평균. 분산은 단위가 없습니다. 표준 편차는 분산의 음이 아닌 제곱근이다. 표준 편차가 작을수록 자료는 평균 중심으로 흩어져 있는 정도가 작다예요. 표준 편차가 작으면 많이 뭉쳐있고 그 자리에만 있는 거. 크면 많이 퍼져 있다는 소리예요. 다음 자료에 표준 편차를 구하시오. 369가 있어요. 평균 3, 6, 9 합치면 18이에요. 맞죠? 18을 3으로 나누니까 평균은 6이라는 거 알았어요. 맞죠? 편차의 제곱의 평균, 편차. 여기니까 3에서
6을 빼면은 마이너스 3의 제곱. 6에서 6을 빼니까 0의 제곱. 9에서 6을 빼니까 3의 제곱. 맞죠? 9, 0, 9니까 18이죠? 18을 3으로 나누니까 6이 나왔어요. 맞죠? 이게 분산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루트를 씌운 게 표준 편차예요. 분산을 구하려면 뭘 알아야 되냐면 우선 평균을 알아야 돼요. 맞죠? 평균으로부터 뭘 해야 되냐? 편차를 구해야 돼요. 그죠? 그 다음 편차를 뭐 해야 되냐? 제곱을 해야 돼요. 맞죠? 제곱을 하니까 숫자가 엄청 크시잖아요? 걔네들을 합한 다음에 다시 별량의 개수로 나누어져야 돼요. 그래 평균이 나오니까. 그래서 숫자가 되게 커지고 복잡하고 그래요. 대체적으로. 분산은. 그래서 분산은 구하기 힘든 게 뭐냐면은 숫자가 많아서 복잡해서 어려워요. 그 다음에 이게 별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한 5개만 해도 편차의 제곱을 5개 합하는 데다가 나누기 어렵잖아요. 그죠? 10개, 20개 되면 머리 아프죠? 네, 그래서 분산입니다. 세 별량의 평균이 3이고요. 그러면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얼마? 우리가 9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분산이 3분의 1이에요. 세 별량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의 평균과 분산을 각각 구하라 그랬어요. 그죠? 우선 평균 해볼게요. 여기서 이 내용이 고등학교 1학년 때 자세히 나오는데 이게 1학년 맞을 거예요. 요 내용이 왜 이렇게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좀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 문제를 하기 전에 잠깐만 위에는 있네요. 여기 있으니까 요거를 내가 설명을 해주고 할게요. 저 문제를 풀기 전에 의미를 이해를 하면 돼요. 공식으로 보는 게 아니라 별량이 x1, x2, x3부터 쭉 있어요. 평균을 m이라고 잡았는데 평균을 왜 m이라고 평균을 그냥 m이라고 잡았어요. 그다음 분산 v라고 잡았고요. 표준 편차를 s라고. 이거 솔직히 고등학교 때 쓰는 기호 그대로 쓰는 거예요. 분산. 그 다음에 별량이 A의 x1 더하기 b, A의 x2 더하기 b, A의 x3 더하기 b 하면 평균 분산, 표준 분산가 각각 이렇게 된다고만 나와 있어요. 그럼 아무도 이해 못해요. 봅시다. 그러면 여기 각각의 별량 순서대로 차근차근 가볼게요. x1, x2 있는데 전부 다 별량을 ax1, ax2, ax3 쭉쭉쭉 ax 뭐 계속 나왔다 쳐요. 그러면 각각의 별량이 뭔 짓을 한 거예요, 이거? 각각의 별량에 A를 곱했잖아요. 맞죠? 그러면 평균은 어떻게 될게요? 애들 점수에다가 전부 다 2를 곱해요. 그럼 평균은 어떻게 되겠어요? 맞죠? 2를 곱한 만큼 올라가요. 그래서 평균 M은 A를 곱하면 AM이 돼요. 되겠어요? 평균은. 그러면 애들 점수를 전부 다 이 2배를 곱했어요. 곱하면 편차를 분산을 생각해 볼게요. 분산은 애들 점수를 2를 다 곱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를 볼게요. 예를 들어서 점수를 가지고 하는데 원래는 기호를 가지고 공식을 외워야 되는데 편차가 있잖아요. 2를 곱하면 편차가 1인 애가 편차가 얼마가 돼요? 편차가 1이었던 애가 곱하기 2를 해버리면 편차가 얼마가 되죠? 2가 돼버리죠. 예를 들어서 내 점수가 6점이고 평균이 5점이에요. 6점에서 5점 빼면 얼마예요? 편차가 1이에요. 맞죠? 6점에서 5점 빼면 편차가 1이에요. 편차가. 그죠? 근데 여기를 점수를 2배를 해버리는 거예요. 12가 되고요. 10이 됐잖아요. 편차가 얼마가 돼요? 2배가 됐죠. A를 곱하면 2를 곱하니까 2배가 됐고 A를 곱하면 몇 배가 돼요? A배가 되겠죠. 근데 분산은 어떻게 구해요? 분산은 편차 제곱의 편차 제곱의 평균이란 말이에요. 그쵸? 편차를 어떻게 해?
제곱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A를 곱했는데 A를 제곱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A의 제곱의 V가 되는 거예요. 그죠? A를 곱해버리면 그러면 이제 A를 곱하면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분산이고 표준 편차는 어떻게 되냐면 표준 편차는 여기에 뭘 하는 거예요? 루트 씌우는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루트 A 제곱 V가 바로 표준 편차. A니까 A의 절대값으로 나올 거고요. 맞죠? V의 루트 씌운 게 얘가 바로 표준 편차 S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절대값 A의 S라고 할 수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봅시다. 그 다음에 x1, x2, x3, xm이에요. 여기에다가 전부 다 x1 더하기 b, x2 더하기 b, x3 더하기 b 이런 식으로 해요. 그러면 모든 애들한테 한마디로 반 애들 점수를 10점씩 올려줬다고 생각해요. 그럼 평균은 어떻게 되겠어요? 평균은 10점씩 올라가겠죠? B점씩 올라가는 거예요, 평균은. 그죠? 그럼 여기서 이제 잘 따져봅시다. 분산은 따지고 보면은 3포도예요, 분산은. 3포도에서 이게 수치로 나타내는 게 분산이라는 방법이 있고, 표준편차라는, 분산에 루트를 씌우는 게 바로 표준편차라는 걸 쓰잖아요. 그죠? 이게 다 숫자예요. 3포도는 어떤 숫자를 나타낸 그런 걸 뜻하는 거고요. 퍼져있는 정도를 말하는 거고, 그 3포도의 기준이 돼. 숫자가 되는 거를 수치로 보여주는 게 분산이랑 표준편차예요. 편차예요. 그러면 여기서 전부 다 애들한테 10점씩 더해줬어요. 그러면 점수가 퍼져 있는 정도가 어떻게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애들이 평균 근처로 이렇게 몰려 있어요. 네, 이렇게. 얘네들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올렸다고 해요. 여기서부터 전체적으로 올라갔어요. 퍼져 있는 정도는 얘랑 어떻게 해요? 똑같아요. 맞죠? 애들 전부 다 점수 10점씩 준다고 퍼져 있는 정도가 바뀌진 않아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분산은 그대로예요. 표준 편차도 그대로예요.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 이제 A의 x1 더하기 B, A의 x2 더하기 B 이런 식으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각각의 별량에 A를 곱하고 B를 더해 줬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애들 점수가 예를 들어서 수학 점수를 70점을 만들으라고 했어요. 근데 실제 애들 점수가 20점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3을 곱하면 60점이 되죠? 그래도 모자라니까 10점을 더 주는 거예요. 그래서 평균 70점을 받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각각 얼마를 곱하고 이만큼 더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균은 어떻게 되냐면 곱한 것만큼 영향을 받고 더한 것만큼 영향을 받아요. 평균은. 그 다음에 분산은 뭐에만 영향을 받으냐면 곱한 거에만 영향을 받아요. 표준 편차도 곱한 거에만 영향을 받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표로 쌤이 작성을 해줄게요. 이렇게 표로 작성을 해주면 여기가 별량 x1이라고 치고요. 여기가 m 평균이니까 여기 x1 여기 평균 분산 표준 편차라고 할게요. 그러면 여기서 4개만 있으면 돼요. 이 표만 보면 바로 이해가 가는 거예요. A의 x1 각각의 별량에 A를 곱했으니까 평균은 AM이 돼요. 곱한 것만큼 제곱만큼 분산 영향을 받아요. 절대값의 S가 돼요. 그 다음에 x1 더하기 B, B만큼 전체적으로 점수를 올려준 거예요. 그러면 M 플러스 B가 되고요. V 그대로고요. S 그대로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AX1 더하기 B 곱해주고 점수도 올려준 거예요. 그러면 AM 더하기 B가 되고요. 퍼져있는 점수 A 제곱에만 영향을 받고요. 절대값 A에만 돼요.
이 표를 딱 알아. 이게 바로 고1 때 배우는 표예요. 근데 중학교 때는 어려운데 그걸 안다는 전제 하에 이제 이 문제를 풀어보면은 이제 문제가 풀릴 거예요. 하기 전에는 못 풀어요. 보자. 평균이 3이고요. 분산이 3분의 1이에요. 맞죠? 이미 주어졌어요. 한마디로 평균이 3, 분산이 3분의 1하고 어떻게 구했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ABC가 자료는 있고 그랬는데 각각의 점수를 몇 점? 2점씩 올려줬다는 거죠. 그럼 평균은 어떻게 되겠어요? 평균은 n 플러스 2가 될 거고요. 그러니까 3 플러스 2에서 5가 될 거고요. 분산은 어떻게 되겠어요? 같아요. 그대로 3분의 2 되겠죠? 문제 없겠죠? 만약에 여기에 뭐 예를 들어서 3a 플러스 2가 됐다. 그러면 평균은 3m 플러스 2가 되고요. 분산은 9v가 되고요. 표준 편차는 3s가 되겠죠? 되겠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좀 어렵게 나왔을 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어떤 자료의 편차가 다음과 같을 때 분산과 표준 편차를 각각 구하라 그랬어요. 평균 얼마예요? 우선은 평균부터 구해야 돼요. 0. 맞죠? 평균 m은 0이에요. 그 다음에 그럼 분산을 구해야 돼요. 그럼 편차부터 구해야 돼요. 편차. 요거에서 평균 빼면 편차는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이거에서 이거 빼면 3. 맞죠? 여기가 편차. 그 다음에 편차 제곱 9 맞죠? 그래 편차 제곱의 평균. 그럼 이거 두 개를 더해서 2로 나눠야 되겠죠? 2분의 18이죠? 9가 되죠? 이게 바로 평균, 이게 바로 분산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맞죠? 그렇죠? 분산을 어떻게? 루트 9가 표준 편차가 되겠죠? 3. 그렇죠? 이거 하나 구하는데도 어때요? 되게 귀찮죠? 그럼 요거 한번 해볼게요. 평균부터 구할까? 이거 하니까 평균은 m은 0이에요. 맞죠? 편차. 그 다음에 편차 제곱. 편차는 마이너스 2고요. 마이너스 1이고요. 0이고요. 1이고요. 2예요. 평균이 0이니까 편차 제곱 4, 1, 0, 1, 4예요. 맞죠? 다 합치니까 얼마예요? 10이죠? 맞죠? 그럼 편차 제곱의 평균이라고 쓰고요. 왜 이렇게 계속 쓰냐면요. 정의니까 외우라고 쓰는 거예요, 쌤이. 그러면 합치니까 10을 5로 나누는 게 분산이 2예요. 맞죠? 근데 표준 편차는 루트 2가 되겠죠. 별거 아닌데 계산 많죠. 숫자가 지금은 평균이 되게 쉬워서 편차가 구하기 쉬워서 이런 거예요. 나중에 복잡하면 숫자가 되게 복잡해져요. ABCD 평균이 17이고요. 분산이 M이에요. M이 17이고요. 분산이 4라 그랬어요. 2A 플러스 1에 대한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하라 그랬죠? 그죠? 2를 곱하고 1을 더했죠? 그럼 평균은 어떻게 되죠? 2를 곱하니까 34에다가 더하기 1이라니까 35가 됐어요. 맞죠? 분산은 2를 곱하니까 2의 제곱인 4만 영향을 받죠? 4 곱하기 4니까 16이 되겠죠? 표준 편차는 이거 루트 씌우니까 4가 돼요. 되겠죠? 이렇게 바로 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여기서 바로 구하는데 실제로 구하면요 되게 복잡해요. 하는 거 나오거든요. 고등학교 때. 이건 쉽게 구하는 방법이고요. 실제로 구하는 건 되게 어려워요. 산점도 상관관계는요. 다음 시간에 할게요.